안녕하세요. 저는 5차시 강의를 맡은 사회적 기업 터치포고 박미연입니다. 오늘 저는 메이커 운동과 업사이클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할 단어는 기왕이면입니다. 오늘 업사이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조금 다시 설명드릴 거고 메이커 운동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텐데 두 가지 다 새로운 개념일 수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뭔가 마법의 단어가 기왕이면이라고 먼저 팁을 드리고 대체 기왕이면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화면에 꽃 사진이 있는데 꽃 하면 어떤 느낌이나 어떤 단어가 생각나세요? 예쁘고 생명력이 느껴지고 향기롭고 또는 어떤 내가 굉장히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오르면서 선물하고 싶은 존재가 바로 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사진은 쓰레기 사진인데요. 쓰레기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고 피하고 싶고 또 어떨 때는 마음이 답답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쓰레기를 선물하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는 친구가 있을까요? 보통 꽃과는 달리 쓰레기는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과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느낌을 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쓰레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면 대체 쓰레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쓰레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소리가 들리진 않지만 아마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친구들한테 그럼 쓰레기가 대체 무엇일까? 라고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들을 적어봤는데요. 이미 쓸모가 없는 것, 그래서 쓸모가 없어서 쓰레기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고장난 것, 다 쓴 것, 나한테는 필요가 없는 것이 쓰레기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이런 건가? 라고 생각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는 모두 철저하게 내 기준에서 또는 사람의 기준에서 정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자원이 사용되고 그것들이 버려진 후에는 다른 작은 생물의 먹이가 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주체들이 사용하면서 자원들이 계속 순환하게 되는데요. 어떤 자원들은 사람이 이건 쓰레기야 라고 정의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용될 수 없는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조금 더 가볍게 이렇게 정의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어서 어떤 음식을 배달시켰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래 필요해서 주문한 것은 떡볶이나 어떤 피자 같은 음식인데 나는 떡볶이랑 피자만 받을 수가 없고 반드시 떡볶이와 떡볶이가 담겨 있는 용기 그리고 용기를 싸고 있는 랩이라든지 나무젓가락, 숟가락, 영수증 이런 것들이 한 묶음이나 다발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달받은 떡볶이를 받았을 때 내가 원했던 것은 떡볶이였기 때문에 그 떡볶이 자체는 쓰레기가 되지 않지만 그 외에 떡볶이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배달 용기들이 버려지고 있다는 뉴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고 싶어서 컴퓨터를 샀을 때 나는 컴퓨터에 있는 모니터나 본체나 마우스를 원했지만 사실 내가 이걸 받고 보면 또는 어디에 직접 가서 이것들을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모니터만 들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를 싸고 있는 상자라든지 그 안에 들어있는 스티로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뭔가 한 묶음으로 나한테 주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내가 원했던 모니터를 빼내고 나면 상자 안에 들어있던 그 모든 것이 다 쓰레기가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좀 가벼운 것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콜라 같은 탄산음료를 마셨을 때에도 나는 콜라를 마시고 싶은데 콜라를 사려면 반드시 캔을 같이 사야 합니다. 그래서 콜라는 내가 원했던 거니까 다 마시면 되지만 그 콜라를 싸고 있던 캔은 내가 계속 버릴 수밖에 없는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쓰레기가 정말 이렇게 계속 버려지기만 해야 할까? 쓰레기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걸까?
쓰레기는 정말로 가치가 없는 걸까?에 대한 고민들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업사이클이라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업사이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재활용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재활용은 한 번 쓰임이 다한 물건들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면, 업사이클은 그 안에서도 디자인이나 기술이나 아이디어들을 넣어서 기존에 재활용되지 않는 것들을 재활용되게 만들거나, 또는 재활용되었던 것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업사이클은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의 합성어인데요. 사실 신조어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개념이 되어서 매년 내년은 이렇게 진행될 거야, 내년에는 이런 유행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트렌드 리포트에 항상 등장하는 개념이기도 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개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과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현재까지 한 1000여 가지의 재료를 이용해서 업사이클을 진행하는 회사들이, 또는 디자이너나 브랜드들이 국내에만 250개 정도 있고, 세계적으로는 거의 1000개에 가까운 업사이클 브랜드가 활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인간의 본질을 도구를 만드는 사람, 도구를 만들고 제작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호모 파베르라고 베르그송이 정의하기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배운 것처럼 그 사람들은 예전에 아주 오래 전부터 돌을 이용해서 단순하게 처음에는 물건을 깨다가 그것들을 정교하게 조각해서 조금 더 다양한 작업들을 하기도 하고, 동물을 잡아서 음식으로 먹기도 하지만 그런 털 가죽을 이용해서 옷을 만든다든지 하면서 자원들을 그대로가 아니라 조금씩 변형해서 사용해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아, 그렇구나. 사람은 뭔가 물건이나 도구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동물과 다르구나, 호모 파베르가 맞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또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정교해지면서 우리 박물관에서 보는 것처럼 금을 가공해서 굉장히 정교한 액세서리를 만든다든지, 또는 어떤 되게 단단한 것들을 만든다든지, 지금처럼 기계가 없었던 시절에도 굉장히 멋지고 높은 건축물을 만든다든지 하는 식으로 사람들이 손만 가지고서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멋지게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점점 발전해 오다가 산업혁명 이후에는 기계가 발전되면서 폭발적으로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는 원래 자연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집이라든지 자동차, 비행기 또는 인공위성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하이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많은 물건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고급의 기술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만 다시 살펴보면, 자동차 같은 것들은 사람이 내가 자동차를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물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지금 생산되는 것들은 사람이 손으로 직접 만들 수는 없다. 내가 만들고 싶다고 해서 내일 재료를 사서 만들 수는 없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뭔가 더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취미로 하거나 또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제작보다는 소비의 주체다라고 해석되는 좀 슬픈 경향들이 있기도 하고, 우리가 물건을 산다는 것은 결국은 아까 살펴봤던 많은 것들처럼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그것들을 결국은 폐기하게 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사기 위해서 다른 쓰레기들을 같이 사게 되어서 얘를 또 폐기하게 되고 하는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청소년을 소비의 주체라고 보는 것은 결국은 청소년은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존재다라고 보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뭔가 오해를 받으면서 억울하게 지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막 억울하게 생각하는 만큼 사람들이 뭔가 본성이, 물건을 만들어내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업적으로 계속 만들어내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이 아니야.
뭔가 우리의 본성인 만들어내고 생산하고 직접 제작하는 것들을 다시 찾고 싶어 라고 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Do It Yourself라고 해서 DIY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처음에는 취미처럼 진행이 되어 왔지만 요즘은 취미를 넘어서 뭐 두 번째 뭔가 그 두 번째 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DIY 자체가 교육이라든지 물건을 만드는 직업으로 채택되기도 하고 뭐 DIY로 인공위성을 만든다든지 하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DIY라고 하면 단순하게 뭐 아주 작은 도구들을 이용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쉽지만 사실 현대의 DIY는 굉장히 다양한 것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프로슈머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프로듀서와 컨슈머를 합쳐서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만들어내기만 하고 보통 기업이겠죠?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내기만 하고 개인들은 그것들을 그냥 사용하는 프로듀서와 컨슈머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것들을 넘어서서 나는 물건을 만들기도 하는 소비자야 라고 하는 것들이 강해지면서 프로슈머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들 중에서도 이 프로슈머의 결과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내 손으로 모두를 위해서 창의적으로 만드는 것을 뭐 서울형 메이커 운동이다 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시의 메이커 운동의 슬로건은 상상하고 만들고 공유한다 라고 하는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프로슈머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그 짜파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라면 회사에서 맛있는 맛들을 만들어서 각자 라면의 종류를 팔았는데 사람들이 그냥 주어진 레시피로 라면을 끓여 먹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여러 가지 라면들을 섞어서 먹어보기도 하고 또 레시피를 다양하게 해서 먹어보다 보니까 뭔가 짜파게티랑 너구리를 섞었더니 더 맛있는 맛이 나더라. 라면 회사보다 훨씬 더 맛있는 걸 만들어내더라. 라는 것들을 이제 누군가 발견하게 되고 그것들을 공유해서 메이커 운동의 본질이 공유가 있기 때문에 나만 혼자 알고 있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먹어보세요 라고 다양하게 공유를 하고 그럼 그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러네 정말 맛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저 라면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제품으로 출시하기도 하는 등 단순히 그냥 내가 한번 먹어봤어라기보다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준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구를 직접 뭔가 주어진 모듈대로 가구를 판매하는 이케아 해킹이라는 것들도 있는데요. 주어진 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주어진 모델들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케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스툴인데요. 지금 저희 사무실에도 있는데 저 스툴을 해킹해서 아이들이 탈 수 있는 실내용 자전거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례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취미로 즐기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냥 단순히 취미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것들도 많이 있어서 이케아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그 3D 프린터가 보급되면서 더 많은 메이커 활동들이 다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살인 소년이 3D 프린팅으로 자기 의수를 만들어서 만들기도 하고 의수는 사실은 예전엔 정말 완전 정교하게 전문가들만 만들 수 있는 영역이었다면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저 의수를 만들게 된 거죠. 그러면 저 소년이 저 의수를 만드는 데까지 어떤 것들이 필요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세 가지의 원칙들이 다 지켜졌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 5살인 소년이 물론 모든 설계를 다 직접 할 수도 있었겠지만 누군가가 미리 의수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도면들을 만들어서 공유해 놨고 그 공유한 것들을 기반으로 자기가 직접 자기가 필요한 것을 창조해 냈기 때문에 저 5살 소년이 만든 의수 같은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많이 확대될 거라고 기대하는 메이커 운동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직접 만드는 사례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집을 직접 지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면 업사이클과 메이커 운동이 어떻게 어울리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업사이클은 버려지는 자원들에게서 가치를 찾아내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활동이고, 메이커 운동은 사람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활동이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도 같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버려진 자원으로 나에게 필요한 물건을 직접 만드는 것이 바로 업사이클 메이커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활용하실 수 있는 물건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어폰을 주머니에 이렇게 그냥 넣어서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어폰은 그 안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금속이 들어있지만 겉에 싸고 있는 합성 고무를 제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그대로 폐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어폰 같은 경우는 잘 감아서 보관해서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간판을 이용해서 나만의 이어폰 와인더를 만들어 보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직접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바닷가에 가면 예전에 버려졌던 유리들이 이렇게 막 파도랑 모래에 닿아서 둥글둥글하게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바다 유리 또는 바다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직접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데 목걸이를 만들어 본다든지, 또는 고무줄, 개성 있는 고무줄을 또 만들어 본다든지 하는데, 어떤 새로운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이미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만드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또 부채 같은 것들은 주변에 빳빳한 것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요. 화면에 있는 것은 지하철이나 버스 정거장에 있는 광고판을 이용해서 만드는 부채입니다. 그리고 그 현수막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간단하게 한 아주 짧은 바느질을 이용해서 물고기 모양의 동전 지갑을 만들 수도 있고요. 스노우볼 같은 것들도 직접 만들어 보실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뭐 잼병이나 또는 이유식병 같은 것들을 가지고 그 사탕 봉투를 이용해서 직접 스노우볼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필통을 보시면 이렇게 좀 특별한 격자 무늬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격자 무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화장품이나 뭐 샴푸 같은 샘플을 받을 때 비닐 파우치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큰 비닐에서 그 파우치들을 뜯어내고 남은 자투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비닐들이 화장품이 다양한 색깔로 활용되면서 다양한 색깔로 버려지기 때문에 그 테두리를 가져와서 격자 무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굉장히 다양한 모양의 필통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많이 사용할 때 이렇게 손목을 받치고 있어야 안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손목을 받칠 수 있는 인형을 공장에서 버려진 양말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사용한 구멍난 양말을 사용하셔도 좋지만, 일단 공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불량 양말들이 버려지고 있기 때문에 불량 양말들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고요. 요 안에도 그 니트 옷을 만들 때 남은 자투리 실들을 넣어서 손보다 훨씬 더 단단한 그런 손목 쿠션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귀엽게 생겼죠? 네, 여러분, 이 목걸이 카드 지갑의 주 재질이 이 천은 페트병으로 업사이클해서 만든 원단입니다. 그래서 페트병을 원단으로 만드는 과정은 워낙 큰 공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할 수 없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원하면서 시장에서 구할 수가 있는 원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업사이클 원단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목걸이 카드 지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바느질을 조금 해서 그 북극여우가 달려있는 목걸이 카드 지갑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화분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배달 용기나 포장 용기 또는 밀폐 용기를 이용해서 만든 화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작은 블럭들로 되어 있어서 자기가 자기 화분을 직접 디자인하는, 그래서 그냥 구매하면 똑같은 색깔과 똑같은 무늬의 화분들을 사게 된다면, 요즘은 화분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디자인을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화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약간 아주 약한 사례지만 프로슈머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겨울철에 물관이 큰 나무들은 얼 수 있기 때문에 그 겉면을 싸주는 것들을 잠복소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나무 내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복소는 예전에는 집 같은 걸로 만들어서 이제 봄이 되면 태우는데 요즘은 합성섬유로 이것들을 만드는 경우들도 있어서 기왕이면 이미 버려진 원단들을 이용하자, 또는 내가 더 이상 입지 못하는 내 옷들을 이용해서 만들자라고 해서 만드는 나무 내복 만들기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이 워낙 많이 버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버려진 플라스틱들을 가지고 만드는 것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화면에 있는 것은 업사이클 줄넘기라고 해서 검정색은 자동차의 범퍼를 활용한 거고, 밀폐 용기나 화장품 용기들을 이용해서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즈 줄넘기를 만드는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기업에서도 다양한 메이크업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TV나 컴퓨터를 사면 상자를 버려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그 상자들을 이용해서 다시 고양이 집이라든지 조그만 선반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패턴이 그려져서 나오기도 합니다. 버려지는 우산과 와인 상자 또는 교실 바닥들을 이용해서 이런 악기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훌륭한 소리가 나는 악기들도 구매할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 우리 주변에 버려지는 자원들을 이용해서 직접 만들어 보는 활동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업사이클 메이커 스페이스에 꼭 방문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사이클 메이커 스페이스에는 버려진 자원들을 여러분들이 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재를 구할 수 있는 소재 중개소도 만들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활용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삶의 기술을 배우면서 또 내 물건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쓰레기 고고학자라는 프로그램들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모니터나 토스터기 또는 에어프라이기 같은 것들을 직접 뜯어보면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원리로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다 분리된 재료들을 보고 재활용되는 것과 재활용되지 않는 것을 살펴보는 프로그램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에 가서 진행하기도 하고 또 방문해서 하기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저희 메이커스페이스의 가장 특징은 플라스틱을 직접 재활용해 볼 수 있는 기술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내가 사용한 플라스틱들을 직접 가져오셔서 우리가 재활용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분리배출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사실 잘 알기 어렵잖아요. 근데 저희 메이커스페이스는 여러분들이 재활용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사용한 플라스틱 용기를 가져오시면 그것들을 재질별로 분류하고 다시 깨끗하게 세척하고 건조해서 파쇄한 후에 적당한 열을 가해서 약간 죽처럼 만든 다음에 틀에 넣고 굳혀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드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결과물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화장품 병이라든지, 또는 이거는 아시겠죠? 색깔이 약간 아이스크림에서 나오는 그런 아이스크림 포장 용기에서 나온 것들을 활용해서 이런 색깔이 그대로 살아있는 물건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추석에 이슈가 되었던 스팸 뚜껑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물건들을 만드는데요. 이 물건은 코로나 때문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직접 누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터치 프리키라고 하고, 이 외에도 장난감이라든지 문구, 또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물건들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서 메이커스페이스에서 내 물건을 만들어 갈 수도 있고,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언택트 방법으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되게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안에 이런 화장품이나 세제 같은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세척 과정이 있는데요. 세척실로 그러면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세척실로 가고 있는데요. 네, 세척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빼야 할 것은 기름과 남아있는 음식입니다. 먼저 그러면 작은 플라스틱 먼저 세척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과정은 보통의 플라스틱 재활용 과정에서는 절대 진행되지 않아요. 저희가 이 작은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엄청 고민하다가 사용하고 있는 특수 세척기인데요.
그 초음파를 이용해서 페트병 뚜껑에 작은 홈에 남아있는 뭐 남은 설탕이라든지 음료수 같은 것들을 닦아내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압력과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남아있는 기름을 제거하는 세척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있는 것이 초음파이고요. 지금 들리지 않으시겠지만 굉장히 엄청 큰 소음이 나면서 이제 세척이 되고 있고, 초음파를 이용해서 작은 홈에 있는 남아있는 음료수라든지 뭐 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척하는 과정입니다.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작은 크기로 작게 자르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파쇄기에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개의 단단한 날이 돌아가면서 플라스틱들을 작은 가루로 만들게 되는데요. 저희가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기계는 아주 작은 기계고요. 실제로 플라스틱 공장에서 사용하는 파쇄기는 저거의 한 20배 정도? 굉장히 큰 기계를 이용해서 갈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계 때문에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또는 불이 나기도 해요. 많이 부딪히면서 불이 나기도 해서 여러분들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양 자체를 줄이지 않으면 뭐 어떤 형태로든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에 있던 서랍을 열어보면 저렇게 작은 가루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라진 플라스틱들을 옆에 있는 플라스틱 재활용 기계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네, 가루가 된 플라스틱을 기계에 넣으면 지금 장갑 끼고 있는 거 보이실 텐데 저 부분이 되게 뜨겁거든요. 그래서 이 뜨거운 그 기계를 가열해서 이제 플라스틱들을 약간 죽 상태로, 끈적끈적한 죽 상태로 만들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금속으로 되어 있는 붕어빵 틀 같은 그런 금속으로 되어 있는 틀에 넣고 굳혀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가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방금 넣은 플라스틱들이 이제 죽 상태로 저 몸통에 들어있고, 그것들을 이제 압력으로 밀어내서 틀 안에 채워 보겠습니다. 기계를 다시 분리를 한 후에 이 안에 플라스틱이 제대로 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되어 있는 틀을, 그러니까 붕어빵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틀을 열면 안에 녹아있는 플라스틱이 이렇게 가득 차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 모양을 보시면 이게 이제 터치 프리키라고 해서 아이스크림 통을 이용해서 이렇게 분홍색을 만들 수 있고, 회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달 용기라든지 흰색이나 검은 색깔이 섞이면서 이렇게 회색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뜨끈뜨끈한데요. 이렇게 파란색, 뭐 음료수 뚜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란색이 되고 해서 이렇게 그 대리석 무늬가 있는 터치 프리키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버려진 청바지로 만든 카드 지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업사이클 활동이나 또는 메이크업 활동들이 꼭 저희가 주어진 대로 진행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진행하실 수 있는 활동이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필통을 준비했는데요. 앞으로 물건들을 볼 때에 버릴 때 기왕이면 이걸 누군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기왕이면 전달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뭔가 물건을 만들어야 할 때, 숙제를 할 때, 또 내가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기왕이면 버려지는 재료들을 이용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들을 해주신다면 훌륭한 업사이클 메이커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